세무 3천조 시대 들어보셨죠? 문재인 때 400조 이야기는 이제 그만할게요. 윤 정부는 임기 3년 동안 200조의 빚을 늘렸습니다. 거기에는 세수가 줄은 것도 한몫했습니다. 아마 세수를 더 걷었으면 100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봐야겠죠. 이를 두고 댓글들을 보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동산 살리기가 나라를 망쳤다는 것과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 빚이 늘어난 거다, 이런 말이죠. 우선 부동산 살리기를 왜 한 거냐가 중요하겠죠. 문정부 때 이미 집값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때 큰 이익은 누가 보겠습니까? 당연히 집담보대출을 받는 사람과 투기로 다주택 보유자일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먹였다가 전세 사기로 난리가 났죠.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와서 가계 수익은 마이너스가 되고 따라서 최악의 불경기가 됩니다. 이때부터 빚잔치를 막기 위해 대출은 규제되었습니다. 은행 입장에는 경기가 안 좋고 수익도 안 나는 곳에 대출을 해줄 이유가 없겠죠. 덕분에 고금리 사채가 성행을 했었습니다. 문정부는 코로나 지원금으로 자영업자 구조에 나섰죠. 당시에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곳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댓글에 많은 진보 지지자들 말처럼 금리도 높였죠. 금리를 높이면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1년마다 갱신된다면 정말 부담이 아닐 수 없죠. 다른 한편으로는 대출이 규제되고 집값이 치솟은 상황에서 청년층, 저소득층은 너무도 미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윤 정부가 출범하였죠. 윤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잡기를 시행하였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풀고 부동산을 시장 경제에 맡기기로 합니다. 청년층에 대한 주택 공급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정부 출범 이후 2년쯤 되어서 다시 활성화됩니다. 여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다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이전 위기들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사의 부도는 특히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투자시장의 재앙인 거죠. 부동산의 활성화는 세수 확보에도 크나큰 역할을 합니다. 다만 사는 사람의 입장과 파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서로 너무도 많은 입장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아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할 겁니다. 단지 땅이냐 건물이냐 집이냐의 차이겠죠. 오르지도 떨어지지도 않는다면 아마도 월세 전세 등의 수익을 바라보고 하시겠지만 그 누구도 시세도 아닌 본인이 매입한 금액보다 적게 내놓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정말 급한 게 아니라면 말이죠. 다른 하나를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 분명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대출과 주택담보대출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기업의 자금난을 수혈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생계형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여지껏 버텨온 건 25만원을 뿌린다는 민주당의 정책도 아니고 코로나 때 40만원 지원도 아니고 자영업자 100만원 지원도 아닙니다. 물론 받으면 없는 것보다야 낫겠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많은 빚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터진 거죠. 대출받기 쉬워져서 3천조가 됐겠습니까? 아닙니다. 완화해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는 거고 버는 돈이 꽤 되어도 여건이 안 돼서 못 받는 사람도 꽤나 많습니다. 문제는 3천조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청사진이 그려지느냐, 요게 문제겠죠.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올해 경기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영업까지 중단시킨 나라인데 지금까지의 내용은 이 이후의 선택지에 대한 것들이지 뭔 탓을 그렇게 합니까?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댓글들을 보면 진짜 여론몰이인지 멍청한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집을 소유한다는 가치가 뭔지 진짜 무지성이 판을 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이 정부는 지금 똥 치우기에 급급한 정책이 많고 이미 똥은 싸질러졌으며 미래에 대한 계획은 보수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나아감이 없고 진보는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저지를 뿐인 것 같아요. 다만 바라는 거는 일단 법이라도 바로 세워서 헤쳐먹을 틈바구니를 주지 말자라는 거죠. 저는 문정권 5년으로 15년 정도는 악화될 거라고 생각해요.